77살이 된 지금 저는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요.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매일 병원 다니고, 누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누구는 외로움에 잠 못 드는데,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비결이 뭐냐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현명한 노인들이 사는 방식을 관찰하고 배워서 따라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300명이 넘는 행복한 노인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 행복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과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인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증명한 현명한 사람들이 노년에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77세 김영자예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고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67세에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행복한 노년 연구를 제 인생 과제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은퇴 직후에 우울증이 왔거든요. 40년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남은 인생 정말 현명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현명한 노인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을 때처럼 배우지 않아요. 성과나 자격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배워요. 제가 만난 82세 박 교수님은 은퇴 후 15년째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계세요. 70세의 피아노, 72세의 그림, 75세의 스페인어, 78세의 유튜브 편집, 80세의 드론 조종, 작년엔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우셨대요. 박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뇌는 근육과 같아요.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면 90세가 되어도 20대 못지않은 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박 교수님은 또래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 같은 눈빛이에요. 저도 따라했어요. 68세부터 매년 하나씩 새로운 걸 배웠어요. 처음엔 컴퓨터, 그 다음엔 영어 회화, 수채화,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작년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올해는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파이썬을 아세요? 하면서요. 배울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는 100점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60점이면 충분해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쿨렐레 배울 때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속상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해요.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줘요. 제가 만난 85세, 이 할머니는 매일 오전 3시간씩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20년째 하고 계신데요. 월급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순수한 질문, 깔깔대는 웃음소리. 이게 다 제게는 보약이에요.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데 정정하세요. 저도 72세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줘요.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이에요. 처음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눔은 나눔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활력을 줘요. 제가 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의미를 줘요. 제가 관심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을 줘요. 이런 선순환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특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세대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은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 그들은 지혜를 얻고 우리는 존재 가치를 느껴요.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6.25 전쟁 경험을 들려줬는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보다 재미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3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감사의 달인이에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만난 79세 정할아버지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는데 하루에 최소 10개씩 감사한 걸 적으신대요. 궁금해서 몇 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눈 떠서 감사, 커피 향이 좋아서 감사, 아내가 웃어줘서 감사, 비가 와서 감사, 새소리 들려서 감사. 처음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는데 정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매일 아침 감사 10개 쓰기. 처음엔 5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20개도 부족해요.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대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대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방문이 23% 적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잃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이런 상실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갔지만 50년 함께한 추억에 감사해요. 무릎이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순수한 질문, 깔깔대는 웃음소리. 이게 다 제게는 보약이에요.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병원도 잘 안 가시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데 정정하세요. 저도 72세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줘요.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이에요. 처음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눔은 나눔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활력을 줘요. 제가 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의미를 줘요. 제가 관심을 주니까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을 줘요. 이런 선순환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특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세대는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민주화도 겪은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 그들은 지혜를 얻고 우리는 존재 가치를 느껴요.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6.25 전쟁 경험을 들려줬는데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보다 재미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감사의 달인이에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만난 79세 정할아버지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시는데 하루에 최소 10개씩 감사한 걸 적으신대요. 궁금해서 몇 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눈 떠서 감사, 커피 향이 좋아서 감사, 아내가 웃어줘서 감사, 비가 와서 감사, 새소리 들려서 감사. 처음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는데 정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매일 아침 감사 10개 쓰기. 처음엔 5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은 20개도 부족해요.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대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대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 방문이 23% 적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잃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이런 상실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달라져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갔지만 50년 함께한 추억에 감사해요. 무릎이 아프지만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 건강 관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독립적일 수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근력 운동 특히 중요해요. 둘째, 경제적 독립. 노후 자금 관리 잘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해요. 셋째, 생활 기술. 요리, 청소, 세탁, 기본적인 집수리, 디지털 기기 사용.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작년에 스마트폰 뱅킹 배웠는데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은행 안 가도 되고 자녀한테 부탁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올해는 인터넷 쇼핑 배워서 이제는 혼자 다 주문해요. 무거운 쌀도 집까지 배달되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독립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연결은 유지해야 해요.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5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가족 모임월 1회, 친구 모임주 1회, 봉사 모임주 2회, 취미 모임주 2회, 종교 모임주 1회. 이렇게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특히 또래 친구가 중요해요. 자식은 아무리 가까워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예요.
같은 추억, 같은 아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쉬워요. 제 친구 4명이랑 칠순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2번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여행도 가요. 이 모임이 제 삶의 활력소예요. 이외에도 현명한 노인들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6째, 루틴을 만든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요. 이게 안정감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저는 매일 6시 기상, 7시 산책, 8시 아침, 9시 독서 또는 공부.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7째, 자연과 친해진다. 현명한 노인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정원 가꾸기, 텃밭 일구기, 산책, 등산. 자연은 최고의 치유제예요. 저도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껴요. 상추 키워서 이웃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8째, 영성을 키운다. 꼭 종교가 아니어도 돼요. 명상, 요가, 기도, 독서,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다 영성 활동이에요. 내면과 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9째, 과거를 정리한다. 현명한 노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놓아줘요. 저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다툼, 자녀, 교육 실수, 이런 것들 다 정리했어요.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좋았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해요. 사진첩 정리하고 추억 일기 쓰고 가끔 옛날 음악 들으면서 그 시절을 떠올려요. 10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준비는 해요. 건강 검진 받고 저축하고 유서 쓰고 준비하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노인들의 지혜예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67세 은퇴 직후엔 우울증으로 약까지 먹었는데 지금은 약 끊은 지 8년 됐어요. 병원도 정기검진 빼고는 거의 안 가요.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77세 맞으세요? 60대 건강 상태네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현명하게 살면 돈이 덜 들어요. 불필요한 것 안 사고 허세 부리지 않고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고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저축까지 해요. 작년엔 저축한 돈으로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친구 4명이랑 2주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엔 자녀들이 의무감으로 찾아왔다면 지금은 정말 보고 싶어서 와요. 제가 즐겁게 사니까 자녀들도 안심하고 대화도 재미있어졌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집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젊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무엇보다 매일이 의미 있어요. 월요일은 영어 공부, 화요일은 봉사, 수요일은 그림, 목요일은 친구 모임, 금요일은 텃밭, 주말은 가족.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바쁘지 않아요. 여유롭게 즐기면서 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변화를 본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75세에 일본어 배우기 시작했고, 순자는 유튜브 채널 개설했고, 정수기는 그림 전시회 준비 중이에요. 우리 넷이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새로 배운 것 자랑하고, 계획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70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저 할머니들 뭐 먹고 저렇게 젊어 하면서요. 작년에 구청에서 활기찬 노년 강연 요청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0명 넘게 왔는데 다들 메모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강연 끝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올해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현명한 노년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은퇴한 교수, 의사,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로 강의하고 수강생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벌써 3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신나요.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전엔 죽음이 무서웠어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프게 죽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담담해요.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후회가 없어요. 언제 가도 잘 살다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보너스처럼 느껴져요. 서울대 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을 실천하는 노인이 일반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인지기능도 45%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또 주관적 행복도는 3.4배 높다고 하네요.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10년 동안 현명한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궁극의 지혜가 있어요.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듯이 인생도 나이 들수록 깊어져요. 단, 제대로 숙성시켜야 해요. 방치하면 썩지만 잘 관리하면 명품이 돼요. 제가 만난 92세 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음에는 체력이 있고 노년에는 지혜가 있어요. 젊음에는 속도가 있고 노년에는 방향이 있어요. 젊음에는 열정이 있고 노년에는 여유가 있어요.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20대의 탄력 있는 피부는 잃었지만 70대의 깊은 주름은 얻었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새겨져 있어요. 웃음 주름, 눈물 주름, 고민 주름. 다 제 역사예요. 이제는 주름을 감추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드러내요. 현명한 노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면 이제는 버리는 데 집중해요. 물건도 관계도 욕심도 걱정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물건 70% 버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인데 막상 버리니까 시원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미술관 같아요. 깨끗하고 넓고 여유로워요. 물건 대신 공간이 있으니까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어요. 관계도 정리했어요.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어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 정중하게 멀어졌어요. 대신 서로 에너지 주는 사람들과 깊게 사귀어요. 이제 제 주변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만 있어요.
시간 관리도 현명한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젊을 때와는 달라요. 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써요. 하루에 한두 가지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자유 시간으로 둬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TV 보는 시간 줄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요. 저는 시간 통장 개념을 만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통장에 입금된 돈처럼 생각해요. 어디에 쓸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요. 쓸데없는 걱정에 3시간 쓸 바에야 손자와 놀아주는 데 쓰는 게 낫죠. 남 흉보는데 2시간 쓸 바에야 좋은 책 읽는 게 낫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멘토와 멘티 되기예요. 현명한 노인들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요.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전수하고 동시에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요. 이 순환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저는 손자한테 인생 지혜를 가르치고 손자는 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요.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세대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 존중하게 돼요. 손자가 할머니는 구글보다 똑똑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노인들은 유산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가치관, 추억, 사랑. 이런 무형의 유산이 더 중요해요. 저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이야기예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평범한 이야기. 이게 후손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가 10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만든 현명한 노년 10계명이에요. 제1계명,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새로운 앱 하나. 뭐든 배우면 뇌가 젊어져요. 저는 매일 영어 단어 5개씩 외워요. 1년이면 1825개예요. 77세에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제2계명, 매일 누군가를 도와라. 거창할 필요 없어요. 문 잡아주기, 길 알려주기, 미소 짓기.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들어요. 저는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요. 어제는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도왔고, 오늘은 길 잃은 강아지를 주인 찾아줬어요. 제3계명, 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3개만 써도 충분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불러와요. 저는 7년째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가 벌써 10권째예요. 우울할 때 펼쳐보면 힘이 돼요. 제4계명, 매일 30분 이상 움직여라. 격렬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걷기, 스트레칭, 춤추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30분 산책, 저녁에 30분 요가를 해요. 제5계명,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으로 가라. 공원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자연은 최고의 힐러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 등산을 해요. 힘들면 낮은 산, 컨디션 좋으면 높은 산. 제6계명,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시야가 넓어져요. 저는 매달 문화센터나 강연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요. 작년엔 20대 청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7계명, 1년에 한 번은 도전하라. 전시회, 발표회, 대회, 여행. 뭐든 도전하면 삶이 역동적이 돼요. 저는 작년에 그림 전시회, 올해는 에세이 출간을 준비 중이에요.
내년엔 마라톤 10km 도전할 거예요. 제8계명,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는 준비하라. 후회와 원망은 독이에요.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세요. 유서 쓰고 버킷리스트 만들고 꿈을 가지세요. 저는 90세까지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제9계명, 심플하게 살아라. 물건도 관계도 일정도 심플하게. 복잡하면 피곤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히 버리세요. 저는 옷 30벌, 신발 5켤레, 가방 3개로 충분해요. 제10계명, 매일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1분간 웃고 자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 보고 웃어요. 웃음 주름이 제일 아름다운 주름이에요. 이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세요. 저도 10년 걸려서 완성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면 습관이 되고 1년 후면 삶이 바뀔 거예요. 실천할 때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뭘 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세요. 저는 행복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록해요. 오늘 배운 것, 만난 사람, 도운 일, 감사한 일, 웃은 일.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보여요. 또 공유도 중요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되기 쉬워요.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친구 4명과 행복 노년 클럽을 만들었어요. 매주 만나서 실천 사항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보 공유해요.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77년 살면서 특히 1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현명한 사람들이 노년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첫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둘째, 주는 삶을 산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한다. 넷째, 유머를 잃지 않는다. 다섯째,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다.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77세인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체력은 젊을 때보다 떨어졌지만 지혜는 더 깊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줄었지만 하고 싶은 일은 더 명확해졌어요. 시간은 짧아졌지만 매 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이게 노년의 역설이자 축복이에요. 제가 만난 95세 송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와인 같아요. 제대로 숙성시키면 나이 들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요. 하지만 방치하면 식초가 되죠.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절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현명하게 나이 드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준비하면 노년은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배우고, 나누고, 감사하고, 웃고, 연결되세요. 그러면 매일이 선물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 우울하고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 2막의 커튼이 오르는 거예요. 1막이 의무와 책임의 시간이었다면 2막은 자유와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늙는다는 것은 젊은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였다는 것이다. 누군가 한 말인데 참 좋아요. 우리는 젊음을 졸업한 거예요. 이제 성숙함의 단계로 올라선 거죠.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아직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여유를 모르니까요. 제 꿈은 100세까지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23년이나 남았네요. 그동안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내일은 뭘 배울까? 누구를 도울까?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되뇌는 문구를 공유할게요. 오늘도 배우고, 나누고, 감사하며 살자.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영원히 청춘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젊어져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게 보여요. 수원에서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는 77세 김영자 올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멋지게 나이 들어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김영자님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큰 희망을 얻었어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렇게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년간의 연구와 실천으로 얻은 지혜를 나눠주신 김영자님께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현명하고 행복한 노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